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두 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국 주식은 싸다. 이 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둘째, 그래서 PER 그리고 PBR이라는 이 두 개의 숫자 지금 모르고 투자하시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만 보시면요, PER 즉 퍼가 뭔지, 또 PBR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피가 비싼 건지 싼 건지 가려낼 수 있어서 주식 초보 딱지 자신 있게 떼셔도 됩니다. 저는 국내 은행에 다녔고요. 뉴욕 월가에서 파생 상품 만지다가 지금은 대학에서 경제금융을 가르치는 여운봉 교수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 유튜브 보시다 보면 증권 전문가들이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PER이 높다, 또 PBR이 낮다, 이런 말 맨날 나오죠. 근데 정작 이게 뭔지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분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분식집 하나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퍼라고 하는 거, PER 먼저 갑니다. 퍼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가게를 통째로 사려고 하는데 이 가게에서 벌리는 돈으로 내 투자 본전을요 뽑는데 몇 년 걸리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PER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권리금에 보증금에 다 합쳐서 3억의 매물로 나왔죠. 근데 이 가게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이것저것 비용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3천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PER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3억 나누기 3천만 원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장사하면 내가 투자한 3억 그 값을 다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퍼는 10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PER이 30배다. 이건 본전을 뽑는데 30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분식집인데 누가 매매가를 9억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즉 PER 숫자가 낮으면 가격이 싸다는 말이고요. PER 숫자가 높으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퍼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가게의 영업 전망이 좋아 보여서 손님이 2배로 늘어날 것 같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퍼가 당장 높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퍼엔 미래의 기대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념 뒤에서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PBR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가 버는 돈 기준이라면 PBR은 갖고 있는 재산 기준입니다. 다시 분식집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냥 장사 접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주방 기계도 팔고 식탁도 팝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은행빚도 다 갚아버리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내 손에 순전히 남는 돈, 이걸 장부가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청산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PBR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 가격이 그 재산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장사하던 가게를 접고 매각 정리한다고 했을 때요, 순전히 내 손에 쥐어지는 남은 자산이 1억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게요. 이 가게가 시장에서 1억에 거래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PBR은요, 1배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R이 1이라고 하면 이 가게의 가격은 정확히 순재산만큼 값을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게를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1억인데 시장에선 만약 8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PBR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0.8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가게를 사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8천만 원에 가게를 사서 인수를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가게를 청산하게 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억이거든요. 어제 8천만 원에 사서 오늘 1억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 이득을 보는 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재산 가치는 1억인데요. 시장에서 1억 7천에 거래가 되면 그때 PBR은 1.7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가게를 청산 가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퍼는 기업이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PBR은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 반드시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퍼나 PBR 이 두 개 모두가 가능한 낮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보시게 되면 반쪽짜리 분석만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PBR 이 말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몰랐다 하시는 분,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댓글에 딱 한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몰랐으면 몰, 알았으면 알.
그렇게만 적어 주십시오. 그거 보고 제가 다음 영상 난이도를 맞춰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과연 얼마나 비싼 걸까요? 제가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코스피 퍼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배가 넘습니다. PBR은 1.7배 안팎이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훨씬 더 높습니다. PER이 거의 100배 가까이 찍히고 있거든요. 다만 코스닥은 적자 기업이 많고 또 이익이 적은 기업들이 많아서 숫자가 뻥튀기 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서 특히 5060 세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배운 상식은 이거였거든요. 한국 코스피는 퍼 10배, PBR 1배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시장이다.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요 증권시장과 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의 퍼가 높아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4,000이었었는데요. 올해 6월엔 8,500을 넘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배가 넘게 뛴 거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뛰어오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밸류업이다, 또 상법 개정이다 해서 또 반도체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도 보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도 막다 보니까 그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 주식 싸다는 말은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금융 전문가인 제가 균형을 잡아 드려야죠. 퍼가 30배라고 무조건 거품이니까 증권시장에서 돈을 빼서 빨리 도망쳐야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또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퍼엔 미래 기대감이 들어간다고 말했죠. 지금 퍼가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작년 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퍼는 분수 값인데요. 분모, 그러니까 버는 돈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분자에 있는 주가가 너무 급하게 폭등하게 되니까요. 분수 값인 퍼는 자동으로 커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내년에 AI 혁명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확 늘어난다고 예상하면 그런 분모에 있는 버는 돈이 크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퍼는, 즉 선행 퍼는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 퍼라고 하는 숫자만 보면은요,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진짜로 크게 늘어나게 되면 퍼는 다시 낮아지면서 적정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영업 이익 전망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인데요. 국내 코스피가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데이터를 보면은요, 외국인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들였습니다. 즉, 밸류업 기대감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6월 들어 최근에 지금은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수십조 원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파는 이유가 한국 회사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자는 거죠. 많이 먹었으니 일부 빼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요, 리밸런싱이라고 말합니다.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은 정해진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그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게 되면 늘어난 비중을 팔아서 줄이고요, 덜 오른 다른 쪽에 돈을 더 투자해서 원래에 정해놓았던 투자 비중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주게 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이라든가 또 특히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큰 자금들은요, 한국엔 자산의 몇 %까지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비중 한도를 정해놓고 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올라서 비중이 정해둔 한도를 넘으면
팔아서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세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서 정한 비중을 넘어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을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퍼는 본전 뽑는데 몇 년 걸리냐를 보는 거고요. PBR은 가진 재산의 몇 배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비싼지 싼지를 구별할 때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6월 초 기준 코스피 8,500이면 이제 한국 코스피 퍼는 30배 넘었습니다. 이제 미국보다도 비싼 시장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증시가 싸다는 옛날 상식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시장에 새로 투자할 때는 목돈보다는 적립식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견지해야 하는 거죠. 셋째, 그렇다고 너무 겁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높아진 펄을 보고 국내 증시가 비싸졌다고 해서요, 무조건 거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익이 진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한국 주식 싸다고 아직 믿고 계신 주변 한 분께만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면 정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제가 새로 만든 따끈한 영상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월가 출신 여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